반갑습니다. 조선뉴스의 이하이입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6명과 불륜을 한 중국 쓰촨성 여자 이야기입니다. 중국 쓰촨성 이빈시 경찰서로 2016년 1월 18일 오후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들의 이름은 당시 48살이었던 레이진, 돼지고기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 말에 따르면 이 남자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오랫동안 타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해 늘 레이진 혼자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혼자 그렇게 사니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 그러니까 매일 매 끼니 때가 되면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기 바로 전날인 1월 17일 저녁,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밥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반찬 안 가지고 와도 돼. 그래서 알겠다 하고 밤 9시쯤 이 엄마가 산책하려고 나와서 걷다가 이 아들 집 쪽을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 집 대문이 닫혀 있네. 나갔나? 그런데 집에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집안에 TV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때 이 엄마가 아들 얼굴이나 좀 보고 가려고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무런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 엄마가 TV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나? 아니면 오늘 일하느라 좀 너무 피곤해서 TV 틀어놓고 일찍 뻗었나?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나보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일찍 아침밥을 챙겨주려고 또 반찬 바리바리 싸가지고 근처 아들 집에 왔는데, 이놈의 아들이 또 두드려도 대꾸가 없어. 이때 또 아들이 아직까지 자고 있나 보다. 모장이나 좀 보고 와야겠네. 하면서 야채 시장에 갑니다.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또 아들 집에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왜냐, 낮인데도 집 안 거실에 불이 그대로 켜져 있고, 그리고 TV 소리도 여전히 들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여전히 기척도 없고 뭔가 조금 이상했던 거죠. 어머니는 급한 대로 바로 사위를 불러요. 그래서 사위와 함께 아들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거실에 TV가 켜져 있어. 그런데 거실에 아무도 없네. 근데 순간 이상한 느낌의 안방을 들어갔더니 아이고야, 거기에 아들이 쓰러져 있어. 그런데 이게 딱 봐도 상태가 아들의 눈과 귀, 입, 코에 다 피가 막 뿜어져 나와서 그게 다 굳어 뭉쳐 있는데, 순간 이 모습에 이 엄마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사위가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된 겁니다. 부검 결과 아들의 사망 사인은 쥐약 중독. 누가 우리 아들한테 쥐약 먹였냐? 사망 시기는 엄마한테 오늘 저녁밥은 내가 알아서 해먹을 테니 반찬 안 가지고 와도 된다고 엄마한테 전화했었던 바로 그날 1월 17일 밤 사건 현장과 주위 탐문 수사를 하던 경찰은 이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바로 그날 낮에 레이진이 내일 돼지고기 팔아야 되는데 팔 게 없다면서 도매가로 조금 사야 되겠다면서 인출기에서 현금 4천 위안을 뽑았다는데, 그 돈이 아무리 찾아도 없네. 누가 쥐약 먹이고 돈 훔쳐갔구나. 경찰 바로 이 아들 레이진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이 레이진 자기 어머니와 통화한 것 이외 한 여자와 줄기차게 또 통화를 했었네. 그 여자의 이름은 탕슈. 레이진 가족들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통화 기록을 보니 이둘 많이 길게 자주 통화를 했어. 아무래도 이둘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경찰은 곧 탕슈의 신원을 알아냅니다. 그녀는요, 나이가 59세였어요. 당연히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여자. 그런데 레이진과 똑같아요. 남편과 아이들 모두 타지에서 지내고 자기 혼자 오랫동안 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진과 탕슈 둘이 약간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둘은요, 거의 매일 문자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딱 봐도 각이 나왔어요. 아, 이둘 불륜 사이였구나. 역시나 레이진 집 이웃들도 하는 소리가 어머, 그 둘 부부 아니었어요. 난 하도 붙어 다니고 다정해 보이길래 둘이 부부인 줄 알았지. 어머, 불륜 사이였구나. 경찰 바로 탕슈를 잡아들입니다. 그녀는 레이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 마이 갓 진짜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하지만 경찰 짬밥이 있잖아요. 뭔가 놀래는 것도 어색해. 이 여자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자빠졌네. 경찰이 바로 압박 수사를 가하니 지가 얼마나 버틸 거예요? 바로 이 여자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모두 산자 살인마의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자, 이 남자 레이즈는 4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탕슈는 59세였죠. 무려 10살 차이. 하지만 이탕슈가 엄청 동안이야. 나이가 59인데도 관리를 너무 잘해서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얼굴뿐 아니라 몸매는 또 뭐 이렇게 좋아? 3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 이거를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그녀는 가족을 등에 업은 채 많은 남자들을 꼬시고 다녔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탕슈 지금 잡혀 들어왔잖아요? 이때 당시에 혹은 레이진을 만나고 있을 때 동시에 사귀던 애인이 5명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레이진까지 하면 6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 뭐야? 이거 자기한테 총 6명의 애인이 있는데 가장 오래 사귄 상대는 5년째 사귄 남자. 그리고 레이진은 그녀의 많은 남자친구들 중에 하나였다고? 자,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꼬셔왔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레이진과 탕슈는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레이진이 돼지고기 정육점 주인이었잖아요. 탕슈가 돼지고기 사러 왔다가 섹시하게 우통을 벗고 돼지고기 자르고 있는 레이진을 본 겁니다. 어머, 저 총각 상체가 아주 어마어마하네 라고 생각하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다 알게 된 겁니다. 뭐야? 이 남자 총각이 아니네. 나처럼 아내가 타지에 있구나. 거기다 나이가 이제 48살밖에 안 됐어. 아유, 젊네. 탕슈는요, 과감하게 연락처 달라고 그렇게 서로 매일같이 문자를 하고 전화하는데 지금 둘 다 나이가 있잖아요. 더구나 탕슈가 나이가 더 많죠? 엄청 적극적이고 레이진보다 더 흥분되고 막 섹시한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레이진, 너 첫 성관계는 언제 했어? 마지막 성관계는 언제였냐? 일부러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더 날뛰어 자연스럽게. 아, 외로워? 넌 안 외로워? 성욕구를 막 털어놓기 시작. 레이진은 상대편 누나가 알았어. 뭐 다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좋았겠죠? 탕슈는요, 이 남자를 꼬셔야겠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돼지고기를 사겠다면서 레이진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 가서 시덥잖은 말 막 하고요. 레이진, 나 돼지고기 좀 줘요. 하면 레이진이 아, 돼지고기 여기요. 하면서 주잖아요. 그거 딱 받을 때 일부러 이 남자 손을 좀 터치하면서 비비면서 받는 거예요. 여튼 은근슬쩍 이렇게 스킨십 했는데 사람 느낌이 있잖아요. 이 남자도 나쁘지 않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 쐐기를 박습니다. 이 남자를 보면서 이닝 윙크를 날리고 그렇게 둘은 나중에 여러 차례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부려시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 레이진 집에서 이 둘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어 탕슈가 말하길 레이진이 성관계를 한 후에는 꼭 자기한테 돈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뭐야? 창녀짓 한 거야? 뭐야? 돈을 왜 줘?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준 건지? 그냥 고맙다면서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라면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탕슈는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레이진의 젊은 몸매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진 집에 살림 차려요. 둘이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이 둘은 마치 연인처럼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가끔씩 이 레이진이 가게 문도 안 열고 내내 집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뜨거운 사랑 얼마나 가겠습니까? 뜨겁게 불타올랐던 만큼 금방 시들어버렸네. 아, 너 질렸어. 딴 남자랑 놀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먼저 레이진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동거하던 집의 짐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 좋다고 먼저 꼬실 땐 언제고 이렇게 나를 버려? 레이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탕슈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못 헤어진다고 네 남편 가족들한테 우리 사이 다 까발릴 거라고 협박도 하고. 하지만 이 여자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냐, 이미 나는 너 말고 또 다른 딴 놈이랑 벌써 불륜 시작했거든. 앞서 그랬잖아요. 이 여자 레이진 말고도 남자가 5명이나 더 있었다고. 딴 놈한테 또 눈이 돌아가 가지고 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마음대로 해. 처음에는 막 달라붙는 레이진한테 무관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자기 말로는 레이진이 나중에 너 죽여버린다고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움찔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레이진 힘이 엄청 세거든. 매일 돼지 도살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돼지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냐? 살벌해지는 거예요. 아, 이 남자 조심해야겠다. 막 화나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살살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은 떠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마음 일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 왜 그래 우리 친구로 지내면 되지. 살살 그러니까 그녀 나름 이 레이진이 되게 걸거치게 된 거죠. 2016년 1월 17일 저녁 그날 탕슈는 새로운 애인과 통화를 하다 막 끊은 상태였는데 곧바로 레이진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만나자고 했지만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또 협박. 결론은 협박에 못 이겨 레이진 그의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 짜증난다. 쟤를 어쩌지? 이렇게 투덜투덜 대면서 억지로 레이진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발견한 겁니다. 어라길가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쥐약을 파네. 자기 말로는 이 쥐약으로 죽일 생각은 아니었대요. 겁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쥐약을 어느 정도 조금만 먹여서 괴롭게 만들고 막 힘들어할 때 나 자극시키지 마. 그땐 정말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끝내. 이렇게 하면 그가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지 않을까? 나 좀 더 편하게 새로운 뉴페이스와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쥐약을 사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동시에 그는 오후 7시경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나 오늘 이 여자와 핫한 밤을 보낼 건데 엄마가 몇 끼니 반찬을 가지고 오니까 이 분위기 깨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오늘 밤은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전화했던 거예요. 예정대로 탕슈가 레이진 집에 도착했습니다. 탕슈를 보자마자 레이진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도 이쁘지 몸매도 와우. 막 그냥 문 앞에 딱 서 있는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끌어당겨 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꽁냥꽁냥 하고 싶어 미치겠어. 하지만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 그녀의 머릿속은 이 쥐약을 어떻게 먹이지 그녀는요? 아우 잠시만 내가 당신 만들어주려고 요리 재료 좀 사왔어요. 기다려봐 내가 맛있게 저녁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음식에 쥐약을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레이진은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까지만 해도 싫다고 막 헤어지자고 했던 여자가 날 위해 음식까지 해주니 감동. 드디어 이 여자 마음을 돌렸구나. 그래서 좋다고 맛있다면서 탕슈가 만든 음식을 원샷 때려버린 겁니다. 다 먹은 거예요?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하는데 이때 레이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 오늘 낮에 은행 가서 4,000위안 돈 빼왔는데 내일 도매가로 돼지고기 좀 더 사오려고 한다. 여기서 4,000위안 하나로 한 7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한 뒤 레이진은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러 갔습니다. 아니 탕슈 입장에서 지금 쥐약을 먹였는데 이 남자 멀쩡하게 나랑 대화하고 멀쩡하게 돼지 밥 주러 갔어요? 뭐야? 쥐약 효과가 없는 거야? 동시에 아까 4,000위안 돈 빼놨다고 했는데 그 돈은 또 어디다 꽁쳐놓은 거지? 집안 이곳저곳을 막 뒤져보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그녀는 돼지 먹이 주러 간 레이진을 따라갑니다. 그리곤 옆에서 상태를 살살 살펴보는데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이 레이진 탕슈 나 오늘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했나? 너무 어지럽네. 약효가 슬슬 도는구나. 이때까지도 그는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쥐약 독약을 먹였을 거라고는 전혀 일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탕슈는 어머 레이진 괜찮아? 자나 잡아? 자기가 막 걱정하는 척 부축을 딱 해주는데 이 여자 여시거든요. 부축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집안에 4,000위안이 안 나왔잖아요? 혹시 이 남자 지금 옷 주머니에 있나 싶어서 부축하는 척 하면서 주머니 뒤져보려고 한 거예요? 딱 봤더니 주머니가 두툼하네. 딱 느낌이 이거 돈이네 찾았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요 레이진을 침대에 눕히고 아우 무리하지마 한숨 자. 그러면서 옷을 하나씩 벗겨요. 어지러운데 이렇게 막 옥죄게 옷 다 입고 있으면 안 되라고 하면서 레이진은 진짜 그녀가 자기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딱 하나 옷주머니에 있는 돈이었는데 그 4,000위안을 훔치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옷을 다 벗긴 뒤 약간 이제 레이진을 흥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더더더 레이진은 그녀한테 이런 뽕뽕이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약간 흥분을 시켜준 뒤에 당신 이 옷 너무 더럽다. 내가 빨래 좀 해놓고 가야겠어요. 그러면서 오만 핑계 대면서 옷을 가지고 쓱 나와서 옷 안에서 돈만 딱 빼내고 버립니다.
그 후에 이 여자 집에 안 가고요. 그 레이진 집 마당에 계속 서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진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완전히 잠이 들면 내 집으로 가야겠다. 그녀가 마당에서 기다리는 동안 레이진은 그녀를 2번이나 불렀습니다. 탕슈 어딨어 탕슈?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오만 핑계를 대면서 레이진 곁으로 안 가요. 그렇게 딱 서로 떨어져서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레이진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내더라는 겁니다. 놀래서 그때서야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봤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요? 막 소리 지르니까 병원 갈까 했는데 레이진이 됐다고 안 가도 된다고 했다. 그러고 얼마나 지났을까? 잠이 든 듯 레이진이 가만히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잠들었구나 해서 자기는 돈만 챙겨 그 집을 완전히 나왔다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시신 발견 당시 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피가 흘러나와 있었는데 2017년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1심에서 이 여자 무죄 나옵니다. 왜? 이 여자가 죽였다는 증거가 너무 없어. 이에 같은 해 검찰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요. 레이진 가족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적극 항고합니다. 그렇게 2019년 다시 재판이 열려요. 결과는 원 판결을 취소 재심 다시 조사하라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2020년 다시 재판이 시작됐는데 결론은 당시 고의적 살인 혐의 인정돼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대요. 참 레이진이나 탕슈나 둘 다 가정이 있는 연놈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이런 외로움을 참지 못해 불륜 사이가 됐고 그 불륜을 통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았죠. 가족을 제쳐두고 도덕성과 인간,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결국 그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재판 당시 탕슈 59살이었어요. 14년을 받았으니 70을 훌쩍 넘어서 나오겠네요. 왠지 동안 페이스라고 하니 나와서도 같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들을 또 꼬시면서 그러고 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더 했을 거고 늙어도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중국에서 있었던 치정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